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6일 새벽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오전 11시쯤이죠.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 황정수 부장판사.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 요건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또 일부 보도에 보면 일부 인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헷갈리고 변호사들도 지금 뭐 이게 어떤 게 맞느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비대위가 그냥 무너진 셈입니다.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법률 논쟁은 뭐 차츰 이제 변호사들이 해야 될 거고요. 저는 그냥 정치적 의미만 바라보겠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은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당의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10일 날 최고위원회의,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이 의결을 해서 당을 비상상황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효력 정지.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이걸 요청한 게 하나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판결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채무자라는 건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냈으니까 그 낸 상대방이라는 뜻입니다.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무슨 얘기인지 저도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쉬운 얘기를 어렵게 쓰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냥 나름대로 해석한 거, 저는 뭐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를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당대표 이준석 대표, 당시에는 대표였죠. 대표가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6개월간 당원권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했었죠. 그때 뭐라고 했는지, 이게 고리냐 사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고리라면은 당은 비상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사고기 때문에 이거는 비상상황이 아니고 직무대행을 해야 된다. 만약에 고리라면 권한대행을 해야 됩니다. 대표가 완전히 없는 거니까. 그러나 이거는 대표는 있는데 권한만 정지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직무대행이다. 이걸 법률가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게 유권 해석을 했고 당 기조국에서도 그렇게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무대행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후에 배현진 최고위원하고 그 다음에 조수진 최고위원하고 윤영석 최고위원하고 세 사람이 사퇴를 했다고 해서 갑자기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비상상황이다 그래서 비대위체제로 넘어간 거거든요. 이게 위법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저는 이것도 간간히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뭘 지적했었냐면 이런 부분이죠. 그 당시 최고위원회의가 7명이었습니다. 7명. 원래 최고위원회의는 여기에다가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방선거에 이제 나가면서 사퇴를 했기 때문에 8명이었고, 뭐 최고위원회는 보통 9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뭐 더 늘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돼서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으니까 7명이었는데, 이 최고위원회의가 기능을 못하는 그야말로 비상상황이 되려면, 왜냐하면 당원 당규에 보면 최고위원회의가 기능을 상실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실이라는 거는 그 기능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전원 사퇴하거나 아니면 최소한도 기능을 상실해야 된다는 거는 회의를 열 수가 없거나 아니면 열어도 의결 정족수가 안 되는, 의결을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저는 상식적으로 보면 기능 상실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당시 7명이었습니다. 7명 중에 4명이 남아 있었고요. 당시에 아까 얘기한 배현진, 조수진, 윤영석 세 사람이 사퇴했었습니다. 그러면 재적 7명 중에 4명이 남아있으면 의결 정족수는 되는 거죠. 일단 과반이 되니까 의사 정족수가 되고요. 그래서 4명이 나오면
그 중에서 2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과반이 찬성을 한 거 아닙니까? 충분히 의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1명이 더 사퇴해야 된다. 7명 중에 4명이 사퇴를 해야 이거는 의결 정족수 자체가 안 되니까 비상상황이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 의장, 그 다음에 정미경 최고위원, 김용태 최고위원이 사퇴를 안 했습니다. 그 당시까지. 그러니까 전국위원회가 비상상황이라고 결정을 하기까지 4명이 남았다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당원 당규에 보면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면 보궐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퇴한 부분도 사실은 보궐선거를 해서 원래 채워넣었어야 되는데 안 채워넣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배현진, 조수진, 윤영석 최고위원이 사퇴한 것도 원래 당원 당규에 보면 보궐선거를 해서 채워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고위원회를 완벽하게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7명 중에 4명이 사퇴해버리면 뭐 보궐선거고 뭐고 간에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비상상황으로 가려고 한다면 7명 전원이 사퇴하거나 아니면 제가 보건대는 정치적으로 최소한도 의사 정족수나 의결 정족수가 안 되는 수준으로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하면 그러면 비상상황이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의결 정족수, 의사 정족수가 다 되는 가운데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 이건 비상상황이다 그러면서 비대위로 넘어갔거든요. 저는 이 판사가 그걸 지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원 당규에 따르면 이거는 비상상황이 될 수가 없다. 이걸 얘기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일부러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이고 그러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돼야 한다. 저는 그냥 비법조인으로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뭐 결과는 같을지 모르겠으나 이걸 뭐 법률적으로 복잡하게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저도 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비상상황을 일부러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비상상황에 대한 전국위원회나 상임전국위원들의 어떤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다고 보거든요. 이 판단을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이거는 글쎄요. 그것도 저는 뭐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논평하기는 어렵고요. 저는 여기까지는 일흥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과거에도 일부 그 부분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비상상황이냐 아니냐 이걸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저는 이 가처분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은 뭐냐면 이게 비상상황이든 아니든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판례 경향을 보면 정당 내부 또는 국회 내부에서 벌어진 일은 웬만하면 사법부가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그 자체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해라. 그런 게 일반적인 판결의 경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자기네들끼리 다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부가 굳이 판단 안 할 테니까 자율적으로 정당 민주주의라는 틀 내에서 당신들이 해결을 하시오 라고 아마도 결정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게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경향이었으니까. 그러나 판사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이건 뭐 안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판사에 따라서 야 이거는 이준석 전 대표한테 이대로 가버리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되는데 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과연 누가 구제해 주느냐 법원이 아니면 이런 판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정말 뭐 요만큼 정도 그러나 저도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더 높게 봤지만 그러나 뭐 지금도 형식상으로는 가처분 신청을 안 받아들였지만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니까 그럼 뭐 받아들여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부분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서 오늘 판결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를 정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비대위는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본안 판결은 언제 나올지 압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글쎄 이것도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참 자신 있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변호사들도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그냥 정치부 기자 경험으로서 판단하건대는 자 이렇게 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비대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아니죠.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되는 거죠. 아무도 없으니까 직무대행이 된다. 그렇게 되고 과거 최고위원회의가 부활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비대위 등장 전에 정미경 최고위원 사퇴를 해버렸거든요. 또 그렇게 되면 최고위원회의가 부활한다고 해도 의결정지수가 또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단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그리고 이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전원 사퇴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퇴해서 그야말로 비상상황, 그러니까 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는 비상상황을 만들어서 전국위원회를 다시 거쳐서 비대위원회를 다시 출범시키는, 제가 보기엔 그 과정을 밟아야 되지 않을까. 그럼 그 과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최고위원들이 전원 다 사퇴했으니까. 그리고 비대위원들도 다 사퇴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돼서 이 법률상의 하자, 당내 민주주의 위반이라는 이 법률상의 하자를 고쳐서 다시 비대위원회를 출범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자, 그렇게 보기까지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직무정지가 됐으니까 이렇게 되기까지 이 당은 정말 절차상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안 지킨 그야말로 아수라, 거의 야만적인 정당 비슷한 정당이 돼버렸다. 그럼 이 사태를 만드는 건 또 만든 데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되냐. 이런 부분은 이제는 뭐 법률적 책임보다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저는 이 사태를 만든 것 글쎄요 권성동 원내대표라고 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라는 문자를 공개하면서 비상 상황을 몰고 갔고 그 상황에서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 등등이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이 당내 민주주의를 거슬러 가면서 이런 그 결과를 초래해서 오늘날 국민의힘이 거의 이렇게 되면 막 거의 비대위가 붕괴되는 이런 지점까지 간 것 아닌가. 물론 재건하면 됩니다만은 그것까지 또 상당한 기간 동안 아수라 내지는 아노미 상태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 그래서 제가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과거부터 그 책임을 얘기했던 겁니다. 이게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다 사퇴하면서 그야말로 하자 없는 비상상황을 만들었다면 법원으로부터 저는 이런 결정을 받을 리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차피 이렇게 엎질러진 물인데 자,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율사들 괜히 우기지 말고 율사들 의견을 들어서 정말 법률적으로도 아무 하자 없는 비상상황으로 만들어서 비대위를 다시 구성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된 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는 사람은 물러나야 된다. 저는 이런 해법을 제시합니다. 저는 늘 정치적 해법을 얘기하거든요. 왜? 정치는 법의 상위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뭐든지 당내 상황이나 갈등을 전부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전 대표도 잘못된 거죠. 물론 본인이 어디 가서 호소할 곳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주장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법률이 아니고 정치는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맞다. 저는 늘 그런 주장을 해왔고 아마 앞으로도 저는 그런 주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